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6월 달도 이제 내일 하루가 남았네요. 벌써 2023년 상반기가 다 갔습니다. 자, 어제 뉴욕 시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 골드 실버 시장은 등락은 좀 있었지만 뭐 어제 아침 방송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어제 이제 그 런던장에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00불대가 한번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잘 버텼고, 실버 역시도 22불 중반대가 빠질 뻔했는데 잘 버텼습니다. 자, 뭐 가장 큰 원인은 어제 파월 윤준 의장의 이제 발언, 금리를 연속해서 올릴 수도 있다. 검토할 수 있다. 뭐 그 논의에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좀 아주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도 상승하다 꺾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자산 시장은 좀 움츠러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같이 한번 점검하고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지금 이제 1906불 18센트, 1g당 61불 29센트, 1kg당 61,285불 06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에 34만 5천원, 팔 때가 29만 9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181만 4천원, 9,181만 4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이 온스당 22불 74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등락이 엄청나게 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220원, 팔 때가 3,32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6만 5천원, 116만 5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미 증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강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나스닥만 상승을 했고 다우와 S&P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윤준 의장의 강한 이 발언 때문에 달러도 상승했습니다. 102.775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102.750이네요. 750이고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3.725 어제가 3.764였습니다. 약간 혼조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어제보다 10원 올랐습니다. 1314원. 환율이 뭐 ner뛰듯이 지금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소폭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30,366불, 어제가 30,582불인데 한 200불 정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1837불, 어제가 1873불이었어요. 한 35불 정도가 36불 정도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금리 인상에 관련된 벌써 이제 이 올 연말까지 남은 네 번의 금리 인상을 연속해서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놨죠. 그러면서 이 자산 시장이 상당히 좀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에,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논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강한 고용시장, 뭐, 인플레 고착화, 인플레를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인데,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강한 고용시장이 이제, 꺾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꺾이면 이걸
경기 침체는 불보듯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낮지만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발언이 애매했지만 그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우리는 최악을 대비를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 쪽에 무게 싣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가 오면 인플레도 빠질 것이고 고용시장도 내려앉을 것이다. 이런 방향을 우리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어쨌든 이엘런 재무부 장관이나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가 없다고들 하지만 이미 월가에서는 어제 HSBC 은행도 그랬지만 4분기부터 미국도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어떤 분석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리가르드 총재, 22은행 총재죠.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플레가 끝까지 인플레가 꺾일 때까지, 목표 달성을 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EU나 파월 연준이나 어제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자산 시장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AI, 요즘 뭐 AI가 난리죠. AI 칩셋, 특히 이제 그래픽 카드, 연산 장치,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칩셋을 중국에 수출 추가 제한 검토를 하겠다. 이제 중국에 뭐 소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게 하면 이런 칩셋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미국이 중국에 특히 이렇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서는 철저하게 가이드를 치는다. 뭐 이게 정확한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EU에서 유럽연합이죠. 무기 공동구매에 4,300억 원을 투입을 하는데 비EU산 이 무기는 제한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을 견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EU의 무기를 이 공동구매를 하는데 EU산을 공동구매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성능이 안 좋고 조금 허접하더라도 EU산을 가지고 방어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인 것 같아요. 전쟁은 이번에도 와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러시아 무기 뭐 대표적인 미국과 쌍벽을 이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차이가 지금 현재 완전히 러시아 제공권이 다 그냥 제압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특히 반도체나 이런 어떤 전자부품 쪽을 차단을 하니까 아예 그냥 미사일을 한 방 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떨어져 버리고, 예? 지금 미국에서 제공한 그 우크라이나 하마스가 정확하게 1m 안에 목표점을 타격을 하니까 이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예. 자, 탱크, 우리가 뭐 K9 같은 경우 가다가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고 막 쏘는데 정확하게 가서 맞는다는 거죠. 목표점에 타격을 하는데 독일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K9이 못 따라온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면서 우리는 한 방에 목표점을 타격을 했는데 이쪽은 4발 5발 이 연 속도도 우리보다 엄청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방에 맞췄는데 4발 5발 중에 한 방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러면 반대편에서 정확하게 한 방에 조져버리면
탱크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EU 무기 공동구매에서 4,300억 원 투입을 하는데 비EU산을 제외한다. 특히 지금 이제 한국 방산이 엄청나게 뜨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입을 해가 가고 있죠. 폴란드는 또 왜 그러느냐? 독일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제 일본처럼 독일하고 그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일본산 무기를 살 수 없듯이 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다 무기 어떻게 보면 그 전진 기지가 되겠죠.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 전투기도 개발한 부분에도 참여를 하고 싶다 제안서를 넣었고 상당히 한국과 폴란드는 우호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벨라루스가 원래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벨라루스에다가 핵을 제공을 해가지고 유럽 쪽에다가 이제 핵을 더 가까이 들이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후방을 갖다가 견제를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바그너 그룹에서 어제 벨라루스에 기지를 제공하겠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는 기지를 제공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미 벨라루스에 어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기자회견처럼 일문일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벨라루스의 군사 고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지금 바그너스 프라고진이 핵을 몇 개를 털어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게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제공을 한 이 핵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이 유럽이나 또 미국도 거기에 굉장한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고진이 지금 바그너 그룹을 끌고 벨라루스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동부 유럽권에 있는 그 국가들이 전체 지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핵까지 지금 들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든 전선에서 지금까지 테스트 해보고 공격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전차 지나가면 터지는 거. 각조실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게 사람이 밟아도 터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놓은 거. 그게 너무 많아. 피해가 너무 커답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전략을 우크라이나에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꿨냐. 지금은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진지를 치고 들어가는 이런 전략인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폭격을 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놓고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쓴답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그 병사들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이 포탄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소유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폭격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놓고 전진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이 강을 건너서 상당히 빠르게 진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러시아 지금 지역은 지금 후퇴하는 어떤 이런 보도도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전선이 상당한 이번에 그 바그너 그룹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국민들 사이에
지금 반 푸틴 정서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푸틴이 쿠데타라는 용어를 못 쓰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못 쓰게 하더라도 이미 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대외적인 여건 나쁘지 않다. 이제는 뭐 어쨌든 7월달 FOMC 회의 이제 오늘 내일이 이제 6월달 끝나고 나면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실업보험 청구 데이터가 나오겠죠, 미국에. 그 내용 봐보면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26만 명, 20만 명 초반대 밑에 있다가 26만 명이 3주째 나왔고, 이제 이번에 나오면 4주째 나오는데,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7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은 지금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냥 뭐 확실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는 대신에 잭슨홀 미팅이죠. 잭슨홀 미팅이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봐보면 이미 그 8월 잭슨홀 미팅의 논의 내용이나 방향성이 이미 보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며 각 국가, 각 나라 금리를 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교수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토론을 해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설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7월 달은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은 확실하다. 자,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내용의 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거는 거의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리가르드 총재의 발언으로 거의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6월 29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이 정도 부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골드 실버 흐름을 봐서는 뭐 크게 나쁘진 않, 대외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나쁘진 않은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서 조금의 자사시장이 움츠려 들었지만, 오늘은 조금 바닥에서 탈출하지 않겠냐, 조금 더 반등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도 22불 60센트대에서 방어를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어제 기준으로 보면 1922불 50센트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예를 들면 22불 50센트 언저리에 많이 빠진다면 매수 전략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